안녕하세요. 미니스탁맨입니다. 2021년 11월 30일 정부의 정책에 휘둘리지 않는 건 부동산보다는 주식이다 라는 주제로 미니스탁 매수일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날은 찐반등을 주는 날이었습니다. 미장은 위와 같았고요. 지수 최고점 대비해서 다우가 마이너스 3.6%, 나스닥이 마이너스 1.7%, S&P 500이 마이너스 1.0%인 상황입니다. 뉴욕 마감 기사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이든 오미크론 대응의 총력 아직 우려의 대상일 뿐 패닉 아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오미크론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는 뉘앙스를 취하면서 증시의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증시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이지만 그래도 당장에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말해주니까 시장은 긍정적으로 이날 반응했습니다. 두 번째, 이날 반등은 환영할 신호, 시간 흐르면 상황이 나아질 거다. 전체적으로 많은 분야의 각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이날 보여주면서 12월의 산타 랠리를 기대하게 만드는 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와 엔비디아 같은 경우 5%가 넘는 상승을 기록했고요. 전반적으로 빅테크 종목들의 주가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역시나 믿을 건 빅테크, 역시는 역시 라는 생각이 들며 포트폴리오 안전성을 위해서는 다시금 이 빅테크를 꼭 들고 가야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오늘도 룰대로 매수하였습니다. 금일 평가액은 3,900만원 좀 넘어가고 있고요. 꾸준하게 변함없이 매수하겠습니다. 금일 주문 내역은 디즈니 5만원, 포드 1만원, 애플 1만원, 메타 3만원, 스퀘어 3만원, 유니티 12만원, AT&T 5만원 총 30만원 매수했습니다. 최근에 우리 부동산 상황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참 좀 답답하기도 하고요. 어처구니 없을 때도 많습니다. 이건 며칠 된 기사인데요. 1년 혼인 유지 비용이 1억이라니 우리 이혼할까? 라는 자극적인 제목입니다. 서울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A씨. A씨 같은 분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뭐 어쨌든 있긴 있겠죠. 최근 이혼 절차를 알아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왜 이혼을 하느냐? 부부 금술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혼으로 1가구 1주택자가 되면 두 사람의 종합부동산세, 이른바 종부세는 500만 원 수준인데 지금과 같이 결혼한 상태로 다주택자로 되어 있으면 유지 비용이 1억 원에 달한다. 보유세 때문에 라는 얘기입니다. 1억을 낼 형편이 안 되니 500만 원으로 내고 싶어서 이혼까지도 고려하게 되는, 어찌 보면 정부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만든 구조를 짜놨죠. 종부세 기준을 간단히 보시면 이렇습니다. 1주택자가 공시가격 11억 원이고요. 다주택자는 1인당 합산 6억 이상이면 종부세를 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뭐 잠실이나 뭐 이쪽에 주택을 가지신 분이라고 치면, 뭐 잠실 엘스라고 치면 공시가격이 17억 정도 되더라고요. 16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11억에 6억이 오버되는 그 금액을 내시게 되는 겁니다. 뭐 상당히 부자시라 볼 수 있죠. 이 정도만 돼도. 이미 앞서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를 높게 때릴 거니까 기회 줄 때 팔아라 라고 엄청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팔라고 하면서 파는 사람들이 있긴 있었죠. 그러니까 그걸 파는 사람들 거를 양도세를 중과하면서 수취하고 굉장히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게 됩니다. 그리고서 정부는 생각하게 되죠. 아, 우리 국민들이 많이 부자가 됐구나 라고요. 근데 뭐 그게 사실 맞나요? 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아보신 분들은, 특히나 다주택이신 분들은 높아진 보유세에 굉장히 좀 놀라셨을 겁니다. 종부세 고지서 원래 받으시던 분들이 이제 받았는데 이거 예년 같지 않은 거죠. 깜짝 놀란 거죠.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 이렇게 생각이 되고, 내년도 부동산세 계산해 보니까 더 올라서 이거 심각하다. 이혼해야 되나? 이렇게 고려한다는 겁니다. 현 정부가 대선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부동산 보유세뿐만 아니라 양도세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방위적으로 부동산에 걸쳐서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하다 보니 국민한테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뭐 월세, 전세, 자가, 다주택자 모두에게 질타를 받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갑자기 또 말바꾸기 시전하고 있습니다. 나왔습니다. 말바꾸기. 양도세 퇴로를 만든다고 해요.
오래 집한 사람은 바보. 이렇게까지 기사를 낸 거는 양도세 퇴로 반드시 만들 것 같습니다. 기사 제목대로 양도세를 이제 와서 낮춰준다면 그간의 양도세를 수취받은 거 다시 돌려줄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집을 앞서 판 사람들, 특히나 똘똘한 한 채라고 생각되는 것을 판 사람은 정말 재수만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돌이켜보면 부동산에 있어 정부가 말을 바꾼 거는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임대사업자 정책에 있어서 다주택자들 하루빨리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혜택 많아요. 그러니까 빨리 등록하셔라, 아니면 팔고, 아니면 등록하셔라 라고 많이 얘기하셨죠. 그래서 막상 등록하고 나니까 금세 임대사업자 폐지를 갑자기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아파트로 임대사업을 등록을 할 수 없다, 임대사업자 폐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끝내버렸습니다. 혜택도 점점 줄어들고, 그간에 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은 뭐 강제로 말소시킬 수는 없으니까 시간 지나면 저절로 폐지되는 그런 쪽으로 제도를 바꿔놨죠. 그야말로 당시에 김현무이 국토부 장관한테 뒤통수를 맞은 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 뒤통수를 맞은 사람 중 한 사람이고요. 오죽하면 이렇게 되니까 정부가 시키는 반대로 해야 돈을 번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오늘자 기사입니다. 비트코인 세금이 1년 미뤄진다. 양도세 아파트 양도세는 확 꺾인다라는 내용인데 코인 세금 결국 1년 연기하기로 했답니다. 아무래도 2030 젊은 세대들이 코인을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 벌어들이는 돈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해야 된다라고 말이 많았는데 젊은 층의 표를 의식했는지 일단은 1년 미루자라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포퓰리즘에 휘둘린 세법이다라고 기사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죠. 진짜 포퓰리즘 행태가 이게 아니면 뭡니까? 뭐 더 이상 반박할 수가 없죠. 대선이 얼마 안 남은 지금 시점에서 이런 완화하는 정책을 꺼낸다는 거는 너무 좀 심합니다. 결과적으로 좀 차라리 말이나 하지 말지, 그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특히나 이렇게 정부 규제에 따라서 투자 환경이 굉장히 악화될 수도 있는 부동산에 비해서 주식은 상당히 심플하고 깔끔하다라는 느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주식에도 세금이 부과되는 측면이 있긴 있죠. 당연히 돈을 벌면 돈 번 곳에는 항상 세금이 따라다니기 마련이고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세금 많이 내고 싶어요. 많이 낸다는 건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어쨌든 주식의 경우에는 대주주 요건, 개별 종목 10억 초과 이게 본인뿐만 아니라 뭐 직계 좀비속 다 합치는 거니까 생각보다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뭐 택도 없지만요. 어쨌든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국내 주식에는 현재는 양도세가 없습니다. 아주 좋죠. 코스피가 아주 박스 피고 내려가서 그렇지 어쨌든 양도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24년부터 과세되는 23년차 수익의 5천만 원의 공제 한도는 일반인 기준 그래도 그나마 여유로운 수준입니다. 해외 주식은 250만 원이니까 비교하면 상당히 여유로운 편이죠. 해외 주식 같은 경우도 비과세 250만 원 한도가 그래도 있긴 있고요. 초과시 22%의 세금이지만 사실 이건 일반적인 세금이고 장기 투자했을 때 주식이 많이 올랐을 경우는 보고액에 증여하면 내가 산 최초 시점의 평단가가 아닌 증여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간의 평균 가격을 아마 산출해서 매입가로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도세가 굉장히 줄어들겠죠. 그런 경우 그런 치트키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절약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러한 모든 과정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중과 해가지고 양도 차익의 75%를 정부가 가져가는 그런 건 없단 말이죠. 그래도 주식에는 돈을 번 걸 그래도 내가 많이 가져갑니다. 더 많이 정부가 가져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현금화를 할 수 있다는 어마어마한 장점이 부동산 대비해서 참으로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가격의 등락이 눈에 좀 보이기 때문에 변동성에 휘둘릴 수 있다는 이것은 크나큰 단점이 좀 있긴 하지만 이것을 주식의 숙명으로 받아들이신다면 주식이 부동산보다 못할 이유가 거의 없지 않나 라고, 죽은 돈이 아니고 또 이 돈을 가지고 기업이 활용하면서 실제 성과를 내고 나라를 발전시키고 기업을 발전시키고 하기 때문에 못할 이유가 거의 없지 않나, 훨씬 낫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정부의 규칙에 따라 투자 상황이 크게 달라지는 부동산보다는 주식에 집중하면서 훨씬 집중하며 안정감을 느끼고 배우면서 배워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즐겁게 생활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투자의 즐거움을 느끼며 살아간다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될까요? 어쨌든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고요. 성공 투자 기원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